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워낙 지역 상황도 풀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마을 단위의 얘기라는 저희는 그보다는 좀 범위가 큰 지역과 뭐 이런 좀 얘기라서 좀 괴리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을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지금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항상 이제 수익을 얘기하잖아요. 수익이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이것이 지속 가능하다. 그런데 그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난 이후에는 공동체가 와야 되거나 크게지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과정들을 좀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분배 과정, 분배에 대한 겁니다. 이 발생된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저희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지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하실 것 같아서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옛날에는 전형적인 화전마을이었습니다. 광산이 개발되기 이전에. 최근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선사시대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간 저희 쪽은 화전민들이 개발을 했던 그런 화전마을에서 일제시대에 이제 우리나라의 유일한 부전자원인 석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제시대부터 이제 자원 수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방의 개발이 시도가 됐고 해방 이후에 경제개발 계획과 맞춰서 본격적으로 광산이 개발된 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아주 광산이 후한기였죠. 그래서 그 지역의 인구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고, 모든 사람이 광산으로 보이는 이런 동북도 시대였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한금강 시대 뭐 이런. 근데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에너지 정책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전에는 탄을 주로 쓰고 석유를 덜 쓰는 그런 정책이었다가 이것이 이제 뭐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고 뭐 산업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석유를 많이 쓰고 석탄을 덜 쓰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석탄을 캐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기가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 시기가 워낙 빨리 돌아온 거예요. 우리나라 이 압축 성장이라고 하듯이 지역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했다 쇠퇴하는 것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희 지역이 이제 남부 지역으로 돼 있는데 보통군만 해도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는 한 14만 가까이 됐던 인구가 지금 현재는 이제 4만 정도뿐이 안 되고, 특히 광산이 많았던 고한, 사부, 요 남면, 신동 요 4개 지역은 한때는 인구가 한 10만에 육박했었는데 지금은 7만이 되지 않는 이런 아주 작은 곳으로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새로운 광산이 그 문을 닫고 막 지역이 어려워지니까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자 이런 노력들을 시작했습니다. 그 처음에 했던 게 주민주식회사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주민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제 이런 사업이 시작되는 아마 제주도가 첫 사례일 거고 그 다음이 아마 태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지역에서 보고 배워서 부안과 사북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주민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이런 노력들을 1차 했습니다. 근데 그 워낙 이제 영세한 자본에 그리고 근데 아주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600여 명이 참여해서 3억 원의 자본금을 만들고 그걸 다시 증자를 통해서 또 한 5억 3천만 원까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보고 했는데 실패를 했죠. 결국 파산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 지역을 다시 살리기에 너무 좀 힘이 그러니까 모자란다.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너네가 이렇게 석탄 합리화 정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과도하게 너무 빠른 시기에 이렇게 진행했으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살 길을 새롭게 좀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투쟁을 보면 이게 날짜는 이런데 실제 진행된 건 한 3년간 이렇게 싸움이 진행이 됐어요. 계속해서. 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1995년 3월 3일에 이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5개 항에 대해서 이제 정부랑 합의를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별법인데 그 특별법 안에 담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카지노가 돼요. 그거는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 그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 특별법 안에는 다양한 이제 개발 특례 조항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뭐 국내 대기업이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이제 개발 계획도 수립하고 정부에서도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막 이제 시행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97년도에 우리가 IMF 위기를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구조조정하고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다 포기하고 이러면서 결국 하나 남은 게 이제 강원랜드 카지노 하나 딱 남은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카지노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렇게 큰 매력 있는 산업도 아니었고 그저 그냥 저게 될까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죠. 오히려 뭐 어느 기업에서 한다는 뭐 백화차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대규모의 뭐 제조업들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이제 좀 호응을 받았었었는데 모두 다 없어지고 강원랜드 하나가 딱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원랜드는 고도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한 4,300명 정도 이제 직원이 되고요. 뭐 이게 이제 통계가 조금 그 전에 건데 지금 뭐 1조 3천억 정도의 매출이 오르고 뭐 한 4천억, 5천억 이 정도의 이익이 남고 이런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도 연간 따지면 한 300만 이상이 방문하는 이런 성장을 거듭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성장과는 별도로 지역은 그 전보다 오히려 인구도 줄고 학생도 줄고 지역의 산업은 이 카지노 이 단일 산업에 또 매몰이 돼서 다른 지역의 산업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이 상황을 또 이제 지금부터 또 다시 극복해야 되는 이런 과제는 저희가 안고 있는데 이제 강원랜드가 성장도 했지만 지역 사회는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오히려 더 쇠락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카지노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던 강원랜드가 설립되면서 지역에서도 이제 그나마 하나 남은 게 있으니 그거라도 부여잡고 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보자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자구 노력을 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주민주식회사 그 전에 했던 방식을 다시 한번 요번에는 이제 이런 대규모 리조트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와 연계해서 한번 다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원 남부 주민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강원랜드가 이제 카지노, 뭐 호텔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그 전에 광산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 별로 거기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요구하는 인력의 이 고용의 질이, 그러니까 노동의 질이 상당히 이제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나마라도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하려면 이제 뭐 협력업체, 이제 하청이죠. 청소 뭐 이런 거. 이런 걸 하는 회사를 그거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일자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보자 해서 남부 주민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지역 개발의 이익의 분배, 이때부터 이제 분배인데, 강원랜드가 설립이 돼서 여기서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이런 방안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어려웠죠. 뭐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보안 사고, 태백, 상공, 조개 이런 이때 있었던 주민주식회사는 보안하고 사업 주민주식회사뿐이 없었고 태백은 그 전에 도산을 해서 이제 망했던 파산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부 주민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태백의 주민주식회사를 다시 만들고 상동 또한 그 지역 주민주식회사를 만들고 조개까지 이제 지역 주민주식회사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5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하나의 주민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뭐 말씀드린 대로 청소, 경비, 보안, 뭐 이런 뭐 린네, 뭐 이런 이제 주로 하청일을 주로 하게 됐죠. 근데 뭐 성과 한게 좀 성과라고 보면 어쨌든 뭐 현재는 한 600명인데 그전에 많을 땐 700명 넘게까지 고용이 돼 있었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고용이 돼 있었고 이제 이 주민들이 이제 패턴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전에 광산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서비스 업종으로 새롭게 이제 교육도 받고 뭐 기술력도 향상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바뀌어나간 이제 지역의 변화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일거리고 근로 능력 이런 것들도 함께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지역 활성화에 좀 기여를 했죠. 하지만
그 하청이라는 그 구조적인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었고, 직원의 처우라든지 뭐 직영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 간의 격차라든지, 그것이 지역의 새로운 양극화 문제를 불러오고 뭐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5개 주민주식회사 각각 지역별로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그 주민주식회사 이제 각 지역별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안에 이제 녹아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익 배당의 문제로 근로자들과의 갈등이 생겼죠. 그 협력업체인데 여기는 생산성이라는 것이 노동력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아야만 회사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죠. 그리고 그렇게 남긴 이익을 걔를 지역에서 참여한 주민주에다가 또다시 배당을 해줘야 되는. 이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은 왜 우리가 벌어온 돈을 너희 주주들이 애초에 주민주의회사 설립했을 때 의미는 퇴색하고 왜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임금을 그렇게 가져가느냐, 뭐 이런 이제 갈등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좀 갈등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익을 좀 지역에도 환원해야 되는데 지역에 환원하는 활동에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있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만 이렇게 뭐 환원할 수 없는 이런 지역 간의 형평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상존해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극복해 보고자 이제 또다시 새로운 주민주식회사를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같은 방식을 또다시 또 적용을 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그 다른 방식을 적용하기에 좀 지역 내에서 이런 의견을 모으거나 이렇게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하여튼 지금보다는 좀 지금까지 진행됐던 문제점들을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의 토대에서 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 우리 주민주식회사라는 주식회사를 또 주민주를 또 설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공익적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새로운 이제 그 기업의 이제 미션을 제공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중요한 건데 그동안에 이제 진행됐던 문제점에 대해 반성을 하면서 이 주민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이제 좀 서로가 이제 협약을 통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지키자 이렇게 해서 좀 협약을 하고 이걸 토대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주주 배당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투자 원금의 50% 이상을 주주 배당으로 가져가지 말자.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주주와 경영을 좀 분리해서 이제 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제 좀 그런 제도적 장치를 좀 만들고 하여튼 그리고 이때 이제 그 한참 지역에서 이제 강원랜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못 됐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이제 아까 먼저 설립된 주민주식회사의 경영진들의 그 조직적인 방해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좀 이제 회사가 직접 고용 방식으로 이제 고용 정책을 전환할 경우에 이를 적극 수용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협약을 하고 이 주민주식회사를 다시 설립을 했습니다. 사업은 맨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단 이제 사회공헌 사업을 좀 해서 뭐 장학금도 내고 뭐 지역의 청소년들 해외 연수 뭐 수련 뭐 이런 것도 시켜주고 뭐 이런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주주 배당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목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돌아갈 수 있고 공익후생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성과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원랜드에 여러 개의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어느 회사는 뭐 사회공헌 사업도 하고 뭐 하는데 너네는 뭐 하냐 뭐 이러니까 이런 비판들이 오니까 타 협력업체도 이제 슬슬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공헌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공익후생 정책도 조금 차별화시키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하청 구조이더라도 이제 좀 공익희생 구조 정책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좀 비교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이런 변화를 유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 지역 주민 조직인데 여기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마을 기업이나 뭐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뭐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좀 지원하기 위해서 막 지역에서 이제 지역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출연을 해서 지역 재단을 만들었고 거기에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좀 나왔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 지원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연속성이 상당히 좀 떨어져요. 그리고 한 번 지원됐던 게 다음에 또 지원돼야 되고 또 지원돼야 되고 이런 좀 이런 문제도 좀 생기고 회사의 부담도 좀 커지고. 근데 근로자들은 또 불만이에요. 왜 우리가 버는 돈 갖고 그렇게 막 도와주는 데만 쓰느냐, 우리를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나 뭐 단체 뭐 이런 데 협찬 요구를 또 과도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회공헌 사업에 쓰는 재정도 좀 한계에 다다르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이것조차도 좀 한번 극복해보자. 그래서 이 논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하자. 배경은 이제 우리 주민주도 그렇고 이제 각종 이제 협력업체 운영된 지 강원도에도 설립되고 한 10여 년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 퇴직 근로자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퇴직 근로자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요즘 신불이고개라 그러잖아요. 퇴직하고 나서 노인으로서 대접받는 65세 전까지가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난하게 벌어들이는 거 같고 그러다 보니 가난해지는 이런 신불이고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또 이런 개발 이익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우리 주민주 같은 경우에 배당을 제한했지만 그래도 이건 이익이 남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강원랜드랑 협력업체랑 계약을 할 때 이익은 별도로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줘도 그 이익만큼은 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 매출의 한 5%에서 7, 8%까지 됩니다. 근데 그 협력업체들 이제 매출 규모가 많은 곳은 한 300억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주민주 같은 경우 한 100억,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데가 뭐 한 70억, 80억 뭐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이익 구조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익을 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퇴직 근로자 재취업이나 취업 대신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역에서 스스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단이 구성돼서 그 사업 종목으로는 이제 거기가 뭐 관광 지역이긴 하지만 농업 지역도 이제 일부 포함되어 있고 뭐 이렇게 좀 혼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그 산채나 뭐 이런 거기 산나물이 아주 유명한 데니까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이제 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사회적 기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것도 그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해서 준비한다고 하니까 우리 권 사무국장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와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그 과정보다는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이런 이제 과정 속에 나타났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논의 시작 단계예요. 그래갖고 이제 결정된 거라고는 이제 12월 달에 법인을 설립하자. 그리고 처음에 3억, 그러니까 올해 3억, 내년 2012년에 3억 해갖고 6억을 출연해서 사회적 기업을 추진해 봅시다. 요거까지만 딱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 계획이나 뭐 이런 거는 지금 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리고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한 12년 내년 10월쯤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진행해 보자. 여기까지 지금 목표로 잡고 일을 추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좀 잘 되면 뭐 후년쯤에는 뭐 제2 사회적 기업도 설립하는 거를 한번 다시 논의해 봅시다. 요 정도까지가 저희 지금 논의돼 있고 이제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더 나눠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을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이제 활동함에 있어 이 처음에 이 초심이 깨지게 되는 그 지점이 바로 이익이 발생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처음에 망했던 주민주식회사였을 때는 지역 주민들의 결합력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하자 그러면은 하려고 하고 노력도 하고 합심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지역의 그런 이익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 이익을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이냐, 누가 많이 차지할 것이냐, 이걸로 그런 공동체나 이런 지역의 이런 협력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와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 번 무너진 그런 체계를 애초에 없던 거를 다시 만드는 게 쉬울 거 좀 알 것 같은데 만들어졌던 게 부서졌던 걸 다시 복원하려고 하니 지금은 예전보다 힘이 한 두세 배는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 점은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이후의 문제까지 한번 고민하면서 꼭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가셔야 된다고 해서 질문을 예. 좀 따로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빨리 갈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예.